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 자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오늘은 삼부자쌤을 모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시장에서 왜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지 그것도 참 궁금할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깨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변액보험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그 변액보험은 흔히들 초창기의 변액보험들인 것 같아요. 1세대. 저는 그 보험마저도 다 가입을 해가지고 만기를 채운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세대를 3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4세대라고 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에 나오는 변액보험은 분명히 그만의 역할이 있고 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의 한 획으로 꼭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 변액보험과 지금 변액보험이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제일 큰 건가요? 변액보험은 일단 펀드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펀드가 어떤 펀드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 변액보험들의 특징은 보통은 대부분 혼합형 펀드를 그냥 사용해서 펀드 매니저가 일정 룰에 그냥 갇혀져 있는 그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국내 투자만을 위주로 아니면 채권 투자만을 위주로 하는 펀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솔직히 국내 투자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작년 재작년 좀 좋았지만 지난 10년간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수익이 날 턱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엄청 욕도 많이 먹었고 또 옛날 상품들이 또 사업비가 요즘 상품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었어요.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금을 회복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죠. 요즘은 어떤 상품의 좀 특징이 뭐냐면 옛날 상품에 비해서 글로벌 투자가 주 목적이 되었어요. 글로벌에 특히나 미국, 이 나스닥 아니면 S&P 500 지수 이런 지수에 장기간 투자했을 때 아니면 재간접 펀드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펀드들을 그냥 돈을 그냥 끌어서 거기다가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는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이 지식을 가지고 뭐 열심히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간 그냥 지수에 넣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거와 지금 거 굉장히 다르다. 차이가 많습니다. 펀드변에서 옛날에는 국내 채권 이런 한정적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하다못해 금도 있고요, 뭐 펀드도 들어있고요, 뭐 환에다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 변액보험 수익률 면에서도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지금 옛날 상품과 요즘 상품 그리고 옛날 시장과의 지금 시장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2년간은 장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지금 올해 들어서 뭐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옛날에 박스피에 있을 때 시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한번 올라간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뭐 나쁘다고 얘기한 그런 변액보험 1세대조차도 사실은 이번 시기를 겪으면서 수익률을 많이 회복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장이 시기에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좋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변액보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노하우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관리 노하우라 하는 것은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데 변액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연금 재원 마련입니다. 제가 20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변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금을 가입을 권유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60이나 70이 넘어서 사용할 돈을 왜 이렇게 빨리 가입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물론 거기에 한 40대나 50대 되신 분들은 오히려 가입을 서두르신 분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하지만 20대 때 가입하면 적은 돈으로 장기간 투자했을 때 수익은 나이가 들어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의 개념으로 장기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적립하는 개념으로 하나 가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적립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회사마다 좀 다른데 10년이나
길게는 한 12년 정도 그걸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해서 계속 적립을 하는 거죠. 돈을 내가 버는 한 그 돈들을 계속 적립을 하고, 그리고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요, 이 상품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묶인다고, 연금으로 묶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돈을 꺼내가지고 뭐 들어있는 적립금의 50%까지 보통 꺼냈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가 끝이 아니라 최저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다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못 했을 수.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살 때 그 대출을 좀 덜 받기 위해서 그 변액보험 통장에서 몇 억을 꺼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억이요? 장기간 넣다 보니까 돈이 억 단위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쨌든 간에 펀드를 관리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채권형도 있고, 뭐 주식형도 있고, 뭐 미국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주식형에다가 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주식형에 있다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채권형이나 뭐 금펀드 같은 안정형 자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주식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어차피 우리는 단기간 10년 이상, 20년, 30년을 운용할 펀드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오토 리밸런싱이라는 방식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다가 일정 부분 넣고, 그리고 한국 뭐 주식에도 좀 넣고, 그리고 채권형 펀드 같이 아까 안전자산에도 일부 넣습니다. 약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6개월이나 뭐 3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리밸런스 다시 섞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장기간 운영한다면 중타 이상의 수익을 장기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이고요. 변액보험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유형이 있다면? 일단 변액보험이 요즘 뭐 흔히들 이제 많이들 접할 수 있는 유형이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 보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저 보증을 보통 뭐 잘 좋은 데는 보통 2배까지도 해줍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금을 개시했을 때 방식입니다. 연금을 개시했을 때 최저 보증을 2배까지 해주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변액보험이 가장 불안한 점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원금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품들은 최저보증 2배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연금 개시했을 때 2배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상품은 그거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죠. 스텝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많은 메이저급 회사들이 다 채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일정 100% 정도는 보장해줘요. 그냥 연금 개시할 때 원금은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20-30년을 운용했는데 100%만 보장해준다는 건 별로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완납 후에 수익이 20% 났을 때 20%가 최저 보증이 되고 40% 났을 때는 40% 최저 보증이 되고, 한번 그 완납 이후에 연금 개시 전까지 한 번이라도 100% 이상이 나면 100%가 최저 보증이 되는, 100%라 하면 2배죠. 2배가 200%죠. 200%가 최저 보증이 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펀드를 가지고 있고, 그 펀드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펀드에 재간접하기도 하고요. 미국 지수 ETF를 그냥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런 펀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 기능을 뺀 겁니다. 그 대신 이 상품들은 사업비나 비용들이 좀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장기간 운용했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셋 중에서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세 번째 방식인 재간접 펀드를 많이 포진하고 있고 ETF에다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최저 보증 200%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30년, 20년 이상을 운용할 때 200% 이상 수익을 충분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 투자했을 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네, 이걸 확정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장기간 운용했을 때 분명히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공부하면서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액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변액보험 하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변액보험은 세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셔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변액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